네, 안산의 어느 도로입니다. 사고가 잦다는 그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이미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런 네. 표지판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지난 5월 28일 새벽 12시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해 가던 블랙박스 차량이 네. 갑자기 깜짝이야. 뭔가를 그대로 이제 차에 치고 말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요. 오, 야야야. 아니 지금 이게 바로 빛을 가지고 이제 있어요. 예, 무단횡단 하려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의뢰하신 분이세요? 네네. 피해자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가해자로 돼 있어요. 가해자요? 네. 예, 경찰 조사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보다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해 가해자가 됐지만 의뢰인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횡단보도 지나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저 방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 보였어요? 네, 전혀 안 보였어요. 일직선이잖아요. 네. 저기 중앙분리대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가려가지고 안 보인 것 같아요. 자, 중앙분리대 때문에 무단횡단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 분명히 안 보였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의뢰인의 주장대로 정말 보행자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자, 답답한 심정에 틈만 나면 사고 순간을 되짚어본다는 의뢰인입니다. 아유. 참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일 텐데. 아직도 생각나고 차 탈 때도 생각이 나지. 그냥 되게 불안했죠,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제가 60% 과실이 있다고 피해자 측에는 40% 과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 측에서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제 선처해 주시라는 또 많이 보이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금액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상황이 좀 딱합니다. 혼자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20살 미혼 부고요. 어허. 또 이번에 수입이 이제 1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형사합의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많았고 큰 사고다 보니까 피해자 측도 힘들고 저도 많이 힘든데 이 사고에 대해 해결 방안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있는지 정말. 자,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사고 과연 원만한 해결이 좀 가능할지 예. 변호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이게 사실은 또 불빛도 있고 거기다 중앙분리대까지 있어서 밤에 예. 이게 사실 약간 좀 불강력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행자의 잘못이 조금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무단 횡단하신 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치신 건가요? 뭐 그분도 이제 좀 많이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석 달째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아, 있으니까 예. 뭐 사실 이제 병원 비용도 그렇고 해서 예.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예. 중요한 거는 보험사가 60대 40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죠. 예, 예, 네. 예.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영상. 자, 쭉 가고 스톱. 네. 신호가 녹색 신호. 파란색이죠. 네네네. 녹색 신호면 요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네. 보행자가 빨간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 난 녹색 신호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데서는 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했을 때 나 횡단보도 건넜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차량 신호가 빨간불, 네.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 불일 때만 횡단보도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거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그냥 도로입니까? 이거 아스팔트죠. 아. 싹 지워야 돼.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하다 사고 당했을 때는 낮에 사고 났더라도 네. 보행자가 60, 아하. 자동차 40이에요. 그래요? 게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철망이 있죠. 네, 그러네요. 네네. 철망. 중앙분리대 있어요. 낮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모하고 사람 기부가도 크게 철망으로 막아놨어요. 그럼 거기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죠. 네. 단지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것보다는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 오. 많이 커요, 많이. 예. 이번 사고는 전조등 불빛이
한 40m는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는 또 상가 불빛도 있고 따라서 운전자가 만일에 무단횡단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어요. 법원에 가면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이쪽 더 과연? 높아져야 더 과연? 과연? 아니 또 올라가야 돼. 오! 네. 이야. 자동차 30 또는 판사에 따라서 조금 더 무단횡단자 과실을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결과가 역전이 됐네요, 지금. 보험사에서는 대사로 봤는데. 빨간불의 무단횡단, 그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간과하고 아하. 일반적인 횡단보도 멀리 떨어진 데 무단횡단했던 사고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합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 형사합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상이면은 형사합의를 해야 그래야 처벌 안 받아요. 아, 이게 뭐 비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근데 비율과 관계없이 아하. 네. 구속되느냐 네.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피해자 잘못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지난 10년간 2배나 증가한 사고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이번 사고는 차와 자전거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자전거가 반가울 리 없는데요. 어떻게, 도로 진입을 기다리던 자동차가 출발하면서 역주행해 오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 어우, 야. 거꾸로 왔어. 도로 위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과의 접촉 사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애물에 가려져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하죠. 운전자도 자전거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자전거가 있네요. 때려야 되는데, 이거. 아유. 저거. 아유.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봅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아이. 갑작스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 내 잘못 없이 서로를 걱정하는 훈훈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왜 이럴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혹시 졸음운전 아닌가 했더니 것 같은데? 그러네. 휴대폰 때문이었습니다. 야, 저건 진짜. 정차돼 있는 차량과의 접촉이라 천만다행이네요. 조금만 부주의해도 눈 깜짝할 새 일어나 버리는 사고. 서로 어떻게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 10만 시대라는 요즘.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맨인 블랙박스에 물어보세요. 이제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조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자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빗대는 말인데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네, 고라니하고 네. 합성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사고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자, 저희가 의뢰인의 소개 영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지난 6월 18일 해안도로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의뢰인의 차량인데 자, 커브길에서 자전거와 이렇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완전 역주행이잖아. 자, 언제나처럼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죠. 오, 이거 어떻게 하다 이런 사고가 벌어졌냐면요. 이거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커브길에서 이렇게 도로 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이쪽으로 그냥 중앙선 넘어서 오다가 수용차한테 이렇게 충격한 겁니다. 같은 일행들하고 그 구급차가 현장에도 와 있었고 그 여자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피도 좀 많이 나고 이래서 바로 여자분이시네. 119 구급대원들이 싣고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운전자는 남편분이었고 부인은 그 임신한 여자가 탑승했는데 놀래서 바로 병원에 간다 해서 바로 후송했습니다. 놀라셨겠죠. 그럼요. 별일 없었어요. 자, 특히 꼬불꼬불한 이 해안도로 지형이 낯선 관광객의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의뢰인을 만나봤습니다. 아니다. 요즘 또 이제 뒤에 애가 있으니까 소리는 못 지르겠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커브길이니까 차가 들어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입술도 파르르 떨고 손도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짜 우리 둘째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자전거를 김구라 씨 말씀대로 이 자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과실 어떻게 나눠질까요? 보험회사 쪽에서는 일단 저희가 실은 없음으로 보고 그쪽에 대인 처리해줬던 거를 철회했고요. 또 보험사에서 100대 0을 잘 안 내준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100대 0이 나와서 자, 자전거 과실이 100. 하지만 아주머니가 처음에 이제 차를 고쳐주신다고 하셔서 자차 처리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차를 지금 계속 미루셔서 고치는 거를 미루셔서 이렇게 사고 난 지 2달 동안 차 수리비는 감감무소식이었고요. 네, 게다가 잘못이 많지만은 병원비 낼 여력도 안 되고 미안하지만 저기 보험 처리 좀 병원비라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해서 그렇습니다. 좀 썰어줘서 저희가 못 해드리는 이유가 네. 저희가 이번에 과실이 없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못 해드려요. 오히려 여기 욕을 하는 판명이 어디서 났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제가 뭐 일부러 저도 사고를 내고 싶어서 그렇죠, 물론. 내가 100% 과실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병원비라도 해주시면 난감하네요. 자, 이렇게 대인 접수까지 부탁해오는 상황이라는데요. 자전거랑 자동차랑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또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 상대 과실이 100이라는 걸 고지받고도 유턴 법정에 문을 두드린 의뢰인.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야. 자, 이거 참 오히려 과실이 0이라는 쪽이 답답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예. 이거. 근데 이게 100대 0이 맞는 건가, 진짜? 근데 이게 차 대 차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나오는 건가요? 차 대 차? 왜냐면 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자전차라고 하니까. 예. 차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자전거도 차예요. 음. 도로교통법상의 차는 그렇죠. 자동차, 예.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오토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예. 그다음에 자전거, 예. 손수레 이런 게 다 차입니다. 네네. 그럼 이번 사고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들이 잘 오고 있고요.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스톱! 저쪽에 자전거 어디로 오나요? 아, 반대쪽 이쪽으로죠, 예. 차선이요. 자전거도 차니까 네.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톱! 네. 아직까지 안 보였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 다음에 보이는데요. 커브길에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천천히 가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천천히 가느냐? 네. 천천히라는 것은 위험하면 바로 쓸 수 있을 정도. 네. 좀 더 가볼까요? 딱 여기서 어. 섰는데 자전거는 내려왔죠. 네. 저 경우보다 더 천천히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행동이 저걸 없죠. 피하려면 공중 부양해야 돼요. 아. 불가능이죠. 100대 0이네요. 획대용이죠. 받칠 수밖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사후에 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거 저 자동차도 안 고쳐주지. 네. 오히려 그걸 또 요구하고 있지. 맞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자동차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치료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예. 차 수리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요. 예. 그걸 물어줘야 됩니다. 어. 안 물어주면 네. 처벌받아요. 아하, 야.